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라요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경우에는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통계표가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낸 통계인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 수치라고 볼 수 있는 PPDA 수치가 라리가에서 네 번째로 낮을 정도로 전방 압박 강도가 상당히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 역시 승격팀 치고는 상당히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고 오히려 라요보다도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두 골로 라요의 한 골보다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역시 의외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압박 강도 자체는 라요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라요가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양면에서 바야돌리드보다 우세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야돌리드가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인 5골을 넣고 있는 베테랑 공격수 레온 선수가 여전히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 결정력이 아쉬울 수 있는 이번 라요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인 카메요라는 공격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특히나 라요가 영입생 공격수가 있습니다. 라울 데 토마스라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과거에 에스파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하면서 빅클럽과도 연결이 됐었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직전 베티스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에서 서서히 이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경기 감각이 올라올 수 있다면 라요가 조금은 아쉬웠던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역시 보강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요가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비교적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 자체가 5.44골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야돌리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라요가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바야돌리드가 0대 0으로 가다가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처리한 날카로운 프리킥에 의해서 극장골을 얻어 맞으면서 세트피스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라요 역시 세트피스가 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요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적지 않은 팀이지만 바야돌리드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리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라요의 공격력 우세와 바야돌리드의 최전방 공격수 레온 선수의 부재 등을 고려하면 라요 사이드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바야돌리드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뛰어나고 최근 라요와의 맞대결에서 상대 전적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라요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수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지난 10월 달에 리버풀 원정에서 현재 브라이튼을 이끌고 있는 대제르비 감독이 브라이튼 부임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리버풀 원정에서도 3대3 무승부를 거뒀었던 대제르비 감독의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제르비 감독이 부임 직후였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브라이튼에 바로 녹여내기보다는 기존의 포터 감독 체제에서의 브라이튼의 전술을 상당히 유지하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도 3대3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제르비 감독의 색깔이 굉장히 잘 녹아든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기존 포터 감독 체제에서의 측면 위주의 브라이튼의 색깔과 더불어서 동시에 대제르비 감독 특유의 중앙 플레이도 특색을 갖추게 된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최근에 지나치게 측면 풀백, 측면 수비수들에게 공격 상황에서 의존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수비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와 로버트슨 선수의 양질의 크로스, 그리고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이 리버풀의 핵심 공격 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리버풀의 공격 패턴 자체가 단조롭고 상대편이 대응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리버풀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브라이튼은 대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측면과 중앙이 골고루 잘 되고 있다면 리버풀은 지나치게 측면 풀백에 의존하는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리버풀은 핵심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올 시즌 리버풀이 원정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라이튼도 지난 맞대결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3골을 넣었었던 트로사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 및 이적설 등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브라이튼 역시 올 시즌 홈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승무패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에 비해서 현재 리버풀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브라이튼 사이드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리버풀을 상대로 5경기 1승 3무 1패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폴더를 아끼고 싶은 분들은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올 시즌 빈곤한 공격력과 강등 위기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공격 지표인데 사우스햄튼과 에버튼이 나란히 오픈 플레이에서 10골을 득점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사우스햄튼이 5골, 에버튼이 2골로 근소하게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는 사우스햄튼이 근소하게 에버튼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의 경우에는 최근에 연이은 패배로 경질 위기가 대두가 되고 있고, 사우스햄튼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이선 존스 감독 역시 팬들의 여론이 좋지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우스햄튼이 고무적인 것은 네이선 존스 감독이 직전 맨시티와의 리그컵 8강 경기에서 깜짝 2대0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여론이 조금 반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내용적으로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사우스햄튼이 리그컵 4강에 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이선 존스라는 사우스햄튼 감독이 최근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 이 대책 없이 전방으로 롱볼을 뿌리는 이 단조로운 경기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이선 존스 감독 전에는 하센 휘틀이라는 감독이 사우스햄튼을 오랫동안 지휘를 했는데 이 하센 휘틀 감독 체제에서는 사우스햄튼의 팀 컬러가 전방 압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팀들을 상대로도 쫄지 않고 전방 압박을 하면서 굉장히 화끈한 경기 운영을 했었던 사우스햄튼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하브리그 팀을 이끌었었던 이 네이선 존스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굉장히 단조로운 롱볼 축구를 하니까 사우스햄튼 팬들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직전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여론을 반전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이선 존스 감독의 롱볼 전술이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졌었던 것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 큰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전방에는 채 아담스 같이 180이 안 되는 공격 자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이 롱볼을 때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 작업이 단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직전 맨시티전에서는 이러한 롱볼 축구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맨시티 이전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FA컵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도 사우스햄튼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컵 대회에서만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심 미드필더 이워비 선수가 발목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워비 선수가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중원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중원 자원인데 이워비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에버튼이 상당히 공격 작업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원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공격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사우스햄튼의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오른발 프리킥으로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에게 프리킥 기회를 내주게 된다면 에버튼이 세트피스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통계 면에서도 사우스햄튼이 에버튼보다 득점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에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4골,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사우스햄튼보다 오히려 세트피스 실점이 더 적은 부분이 있지만 이 기대 실점 값을 보시면 에버튼의 세트피스 기대 실점 값이 무려 7.2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버튼 역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오른발 프리킥과 세트피스 킥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사우스햄튼은 크로아티아 대표팀 공격수 오르시치 선수를 영입을 했고 에버튼보다 보강을 잘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고질적으로 상대의 측면 크로스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팀인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경기당 크로스 횟수가 16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하위권의 크로스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수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수비 약점이 조금은 덜 드러날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투폴 추천으로 에버튼 사이드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에버튼이 최근에 사우스햄튼을 상대로는 홈에서 1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패배가 없었던 에버튼의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정 면모를 중시하는 분들은 에버튼 사이드도 봐주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분위기나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사우스햄튼 쪽 투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스햄튼 쪽으로 갈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레스터의 경기인데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부상자가 많은데 핵심 자원 이탈은 레스터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스터의 공격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미드필더가 아직도 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매디슨 선수가 경기에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레스터가 공격 작업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매디슨뿐만 아니라 최근에 레스터의 미드필더 듀스버리 홀 선수 역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자랑하는 중원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울버햄튼과 리그컵 8강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승부차기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하는 업적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상승세가 있는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노팅엄이 홈 경기에서는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4승 3무로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리버풀, 토트넘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첼시와는 1대1로 비기면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홈에서의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이 수비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인데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양팀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트피스 득점 통계를 봤을 때 레스터시티가 세트피스 득점이 4골, 노팅엄이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노팅엄이 근소하게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기대 득점 면에서도 노팅엄이 4.34골인 것에 비해서 레스터가 2.84골로 낮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노팅엄이 근소하게 우위라는 점에서 충분히 노팅엄이 레스터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중에서 이 상당 지분이 바로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한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미드필더의 오른발 프리킥 한 방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매디슨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세트피스에서도 레스터가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난 10월 달에 레스터 원정에서 노팅엄이 0대4로 대패를 당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당시에도 레스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었던 것이 바로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번 노팅엄전에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노팅엄도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팅엄의 골키퍼 딘 핸더슨이라는 선수가 직전 울버햄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선방과 함께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난번 레스터 원정에서 4실점을 했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만큼은 이악 물고 선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과감하게 노팅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열과 있으신 분들은 저득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최악의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꼴등을 달리고 있고 웨스트햄 역시 최소 득점 4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양팀의 득점 통계인데 웨스트햄이 오픈 플레이에서 9골, 울버햄튼이 7골로 근소하게 웨스트햄이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세트피스에서는 양팀이 나란히 2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모두 빈곤한 득점력을 양팀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울버햄튼은 세비야 출신의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어느 정도 공격력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컵 대회에서 울버햄튼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다소 불온했던 심판 판정 등으로 인해서 결과를 얻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직전 브렌트포드와의 FA컵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긴 했는데 이 당시에 브렌트포드가 주전 자원들을 거의 다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크로스 통계인데 웨스트햄이 경기당 크로스가 21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스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웨스트햄이 단조롭게 크로스 패턴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웨스트햄의 선수단 퀄리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수단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너무나 단조롭게 크로스 패턴에 일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팀인데 특히나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 시절부터 측면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 확실히 측면 활용도가 좋아진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을 한 마테우스 쿠냐라는 공격수 역시 울버햄튼에서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 작업 면에서는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 울버햄튼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울버햄튼의 약점이라고 꼽혔었던 최전방 골 결정력에 대해서 울버햄튼의 최전방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컵대회에서 2경기 골을 넣으면서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은 지난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한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가 현재 무릎 쪽이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카마카 선수가 전방에 빠지게 된다면 웨스트햄의 측면 크로스 전술이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울버햄튼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울버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5골, 웨스트햄은 세트피스 실점이 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울버햄튼이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째로 좋은 팀이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값이 5.39골로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를 웨스트햄이 공략할 것이라는 이 기대치가 있지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5.39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은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주중에 리그컵 승부차기 패배로 인해서 체력과 사기가 다소 떨어진 울버햄튼이지만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향상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울버햄튼이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첫 홈경기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양팀의 빈곤한 득점력과 웨스트햄의 체력 및 제공권 우위 등을 고려하면 또다시 울버햄튼이 최근에 무자비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지로나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경고 누적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카스텔라노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3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던 지로나의 주전 공격수인데 이번 세비야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로나의 최전방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브리그 팀들과의 컵 대회에서 꾸준하게 대승을 거두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직전 헤타페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마침내 시즌 첫 홈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로나 역시 최근에 라리가 6경기에서 2승 3무로 쉽게 패하지 않는 무자비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지로나 원정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라리가에서 6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무승부의 일가견이 있는 팀이고, 특히나 지로나라는 팀의 특성을 보시면 지고 있을 때 따라붙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오고 있고, 또한 약점을 살펴보시면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 선제골 리드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로나는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 동점골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자신들이 선제골을 내줬을 때는 빠르게 동점골로 따라붙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지로나라는 팀이 특성적으로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페널티킥 득점 지표인데, 이 지로나라는 팀이 페널티킥 득점이 6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로나가 이번 경기는 주전 공격수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 대신에 백업 공격수인 베테랑 공격수 스투아니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스투아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4골을 넣었는데 이 4골 중에서 3골을 페널티킥으로 넣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페널티킥이 안정감이 있는 선수이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2골인데 이 2골 모두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이번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면서 1대1 정도의 무승부가 나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브랜트포드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통 픽 추천으로는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최근 경기력적으로 브랜트포드의 승리로 가는 것이 맞지만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브랜트포드가 강팀 킬러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맨시티,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토트넘, 첼시와는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강팀들을 상대로는 이 부분적인 전방 압박, 그리고 롱볼을 활용한 역습, 피지컬을 앞세운 세트피스 등으로 재미를 보면서 강팀들의 덜미를 굉장히 심심치 않게 잡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가 확실히 자신들보다 체급이 떨어지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할 때는 다소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무승부를 거뒀었던 상대를 보면 노팅엄, 울버햄튼, 본머스 같이 체급이 비슷하거나 낮은 팀들을 상대했을 때 오히려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 달에 이미 본머스 원정을 떠나서 브랜트포드가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는데, 이 당시에도 본머스의 감독이 현 게리 오닐 감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의외로 끈적한 승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본머스의 게리 오닐 감독이 웃긴 것이 지난 11월 27일에 이 오닐 감독이 감독 대행 꼬리표를 떼고 정식 감독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정식 감독이 되자마자 귀신같이 철밥통이 된 이후로는 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 대행일 때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본머스인데, 이 게리 오닐 감독이 정식 감독이 되자마자 5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본머스가 최근에 좋지 못한 것이 이 본머스의 역습 측면 공격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테버니어라는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테버니어 선수가 빠진 이후로 5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 본머스이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주전 측면 수비수인 애덤 스미스라는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는 본머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테버니어까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테버니어, 애덤 스미스가 포진한 오른쪽 측면이 굉장히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브랜트포드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이 본머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13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브랜트포드는 EPL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8골로 세 번째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브랜트포드가 자랑하는 특유의 피지컬, 세트피스 한 방으로도 본머스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본머스의 전력 누수와 최근의 하락세, 그리고 브랜트포드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당연히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은 이변과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브랜트포드가 구조적으로 자신들보다 약팀이고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할 때는 고전하는 면이 있다는 점과, 올 시즌 브랜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8번의 무승부로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폴더를 아끼실 분들은 브랜트포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3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8번부터 14번 경기 현미경 분석 2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정자 정보가 취합이 되지 않은 경기들이 많고, 특히나 14번 경기인 토트넘과 아스날, 북런던 더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 쪽의 핵심 자원들의 출전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2부는 금요일 새벽이나 혹은 토요일 오전 일찍 업로드를 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